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군사대학교 김영석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에서 그 연구 책임자는 이제 홍익대학교 이승호 교수님이고 같이 연구를 수행한 류영욱 교수님과 같이 그 해상풍력 지지 구조물 설계 가이드라인 중에서 해양 환경 조건 설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작성을 하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다음 순서와 같고요. 배경은 앞서 그 전력연구원과 지광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해양 환경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을 주로 참고를 하고 있는데,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은 이제 그 해상 풍력 지지 구조물보다는 이제 해안 및 연안 근처에서 건설된 강파제라든지 이런 해양 시설물의 건설 그 구조물에 대한 어떤 설계 그 기술들이 이제 작성이 되어 있어서 이제 해상 풍력 지지 구조물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이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해양 환경 이제 조건과 그리고 이제 세굴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아까 내진 설계에서 지진 해일에 대한 내용을 이제 작성을 하였습니다. 참고한 이제 저희 분야에서 참고한 그 가이드라인은 이제 DMV와 IC를 주로 참고를 하였고, 국내에서는 이제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을 참고를 하였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제 그 DMV나 IC에서 세굴에 대한 내용들이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The Mechanics of Scoring in Marine Environment라는 그 수머 앤 프록스가 발간한 2000년에 발간한 교재를 참고를 해서 세굴에 대한 내용을 집필하였습니다. 추진 현황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제 해양 환경 조건에 대한 설계 가이드라인에서 그 전반적인 내용을 보시면 3장에서 이제 일반 사항을 이제 제시를 하였고, 크게 이제 외부 환경 조건, 즉 이제 바람과 이제 해상 조건과 그리고 이로 인한 이제 외부 환경 조건 이제 3.3에 이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하중이라든지 동시역학 하중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든지 그 하중 산정 방식 식들을 이제 제시를 하였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 통합 하중에서 들어가는 그 하중 계수에 대한 부분 안전 계수를 이제 DMV와 IC를 참고를 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세굴 및 세굴 방지공에서는 이제 세굴심을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세굴심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에 이제 세굴 방지공을 설치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세굴 방지공을 설치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포함을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내진 설계에 포함되는 그 8장에서는 이제 지진 해일에 대한 지진해일 파고라든지 그리고 지진해일 소스를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초기 어떤 파형, 그리고 지진해일 모델링, 그리고 모델링을 통해서 산정되는 그런 수익값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에 포함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바람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챕터마다 이제 바람이라든지 파란 그리고 세골 챕터에서 각 챕터 서두에 다음과 같은 이제 플로우 차트를 작성을 하였고, 각 플로우 차트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각 그 조건에 따른 설계 설명을 이제 기술을 하였습니다. 먼저 바람인 경우에는 이제 터빈 등급을 구분을 하고 이에 따른 기준 풍속, 난류 강도를 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설명이 이제 기술이 되었고요. 이제 바람인 경우에는 이제 정상과 이제 극치 조건으로 이제 구분을 하였는데, 정상 조건은 이제 일반적인 그런 정상 바람 조건과 1년 및 50년 지연 주기로 정의되는 이제 극치 바람 조건으로 구분을 해서 이제 바람 조건을 구분하였고, 이에 따른 어떤 풍속 조건이라든지 풍속 모델, 그리고 극치 조건에서는 운전시 극치 돌풍, 극치 윈드시어 등 이제 다양한 그 극치 바람 조건에서 포함을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포함을 하였습니다. 해상 조건은 바람 조건과 마찬가지로 이제 매도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해상 조건을 이제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해상 상태는 이제 정상 해상 상태, 그리고 위험 해상 상태, 그리고 극치 해상 상태로 구분을 하였고, 추가적으로 이제 웨이브 브레이킹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해상 상태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구분을 하여서 이제 이에 대한 정의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해류도 역시 이제 정상과 극치 해류 모델로 이제 적용을 해서 이에 따른 어떤 해류 유속을 산정할 수 있는 방식들을 작성을 하였고요. 수위 조건도 이제 정상, 극치 수위 범위로 구분을 하였고, 추가적으로 이제 스플래시 존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제 비말대 효과를 이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 비말대로 구분을 해서 이제 수위 조건을 이제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동수역학 하중을 산정하는 경우에 이제 관련된 어떤 형상 개수라든지 포함된 어떤 파라미터 개수들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IEC나 DMV를 참고로 해서 이제 작성을 하였고, 해양 수서 생물 등에 대한 어떤 영향들도 어떻게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포함을 하였습니다. 쇄골 및 쇄골 방지공도 역시 다음과 같은 어떤 플로우 차트에 의해서 그 순서대로 그 설명들을 가이드라인에 포함을 하였습니다. 그 IEC나 DM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 단일식 하나만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참고 서적을 이제 인용을 해서 단일 소구경 그리고 다중 소구경, 대구경으로 구분해서 만약에 지지고주물 형식이 바뀌었을 경우에 이제 쇄골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가이드라인에 포함을 하였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쇄골 방지공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에 쇄골 방지공에 대한 설계를 이제 사석과 매트리스를 이용한 방법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쇄골 방지공 설치 이후에 유지 및 유지 운영 보수 방법까지 이제 제시를 하였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그 지지 고주물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케이블에 대한 쇄골식도 추가적으로 포함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 쇄골인 경우에는 이제 단일 소구경과 다중 소구경, 대구경 지지 구조물로 이제 구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단일 소구경인 경우에는 이제 스테디, 즉 이제 해류만 존재하는 경우, 이제 웨이브가 존재하는 경우, 혹은 이제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 각 그 흐름에 따라서 쇄골을 생성할 수 있는 식들을 이제 포함을 하였습니다. 다중 소구경인 경우에는 이제 소구경 이제 흐름과 이제 소구경 등의 어떤 배치에 따라서 연속된 배치인 경우인지 아니면 엇갈린 배치인지 나란한 배치인지에 따라서 그런 스코어 뎁스가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제 가이드라인에 포함을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구경 지지 구조물인 경우에도 이제 그 최대 쇄골심을 산정할 수 있는 시기라든지 이러한 도표들을 이제 가이드라인에 포함을 해서 쇄골심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포함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이제 쇄골심이 이제 최대 쇄골심이 이제 좀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제 쇄골 방지공이 설치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사석을 이용한 방법과 이제 매트리스를 이용한 방법을 제시를 하였고, 다음과 같이 이제 사석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쇄골 방지공의 폭이라든지 두께, 최소 권장 수치를 제공하였습니다. 매트리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매트리스의 권장 규격, 두께, 폭 등을 제시를 하였고, 이러한 최소 두께를 산정할 수 있는 어떤 시까지 포함을 해서 매트리스를 이용한 쇄골 방지공 설계 시 가이드라인을 참고를 해서 이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제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진 설계 파트에서 이제 포함이 되는 게 이제 그 지진 해일입니다. 지진 해일은 이제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을 참고를 하였고, 좀 부족한 부분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참고를 하고 있는 쓰나미 하자드 어세스먼트와 코스탈 엔지니어링 매뉴얼을 참고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 국내에서는 이제 그 지진해일이 일반적으로 그 지진해일 디폴트가 이제 그 동해, 그러니까 일본과 이제 우리나라 동해 사이에 이제 디폴트들이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지진원 설정이라든지 지진해일이 발생하였을 때 초기에 어떤 수면 변이 그리고 수심 및 그리고 모델링을 하는 경우에 격자 구성 방안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하였고, 특히 이제 그 지진해일인 경우에는 이제 그 수치 모델링에 대한 어떤 검증이 필요한데요. 이때
그런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의 자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뭐 일본 지진회의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참고를 해서 검증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지진회의를 모델링할 수 있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에 포함을 하여서 이제 작성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뭐 바람 조건, 뭐 파랑, 조류, 그리고 세골 지진 해일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라인 안이 작성이 되었고, 이제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하고 가이드라인을 좀 보완한다면 조금 더 업데이트된 그런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